자, 안녕하세요. 화명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름도 얘기하면서 강의하려고. 화명 김일신입니다. 안 써도 되겠죠? 네.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지지글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인데 오늘 임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은 또 묘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하나 풀다 보면 지지의 비밀, 이 글자가 다 기호지요, 기호. 이 기호의 비밀을 풀어드린다는 거지. 어떻게? 사주를 풀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하게 돼요. 특히 지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지 글자에는 이 천간의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알려면 천간의 뜻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글자를 처음 막 들어오신 분은 천간의 글자 안 보신 분은 천간의 열자를 다 설명해 놨어요. 동영상에 다 있으니까 간목, 을목 하나하나 다 보세요. 그리고 이걸 바로 보셔도 돼. 이거 바로 보시고 천간의 글자를 하나하나 또 보세요. 자꾸 보셔야 돼. 동영상은. 이것도 이제 한 번 보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 좋지요. 그럼 똑바로 열 곳 없이 계속 듣다 보면 이 화면 김일신이가 얘기하면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일지양을 좀 대기하고 시간은 그래서 인시라는 것은 3시 반부터 5시 반입니다. 원래는 3시부터 5시인데 우리가 일본 시계를 쓰기 때문에 30분이 토를 단 거예요. 그래서 3시 반부터 5시 반이 인시다. 그러니까 인시가 어떤 시간이겠어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날이 밝아지는 거죠. 날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그래서 인시부터 이쪽으로 가는 않아서 이쪽으로 자연의 시간, 이쪽으로 밤의 시간 그러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인이라는 뜻이냐 뭐냐 인이라는 게 인목이라는 뜻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막 나왔다는 거지. 어서 여기 축이 있거든요. 얘가 축이 있어요. 자축, 인, 묘 그러거든요. 축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인이 있고 축이 있고 인이 있고. 보통 강의는 자식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해요. 그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걸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절별로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목이라는 것은 봄이 이제 막 지금 시작했다는 거야, 보기. 근데 이제 그전 글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또 해가 있어서 해자축이 겨울이라는 게 겨울. 그래서 겨울에 모든 생명을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에서 압축 해가지고 여기서 딱 생명이 튀어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인목이라고 해서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간의 글자로 간목이라고 표시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은 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출발, 어린아이처럼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지지글자에서도. 그래서 인목이라는 것은 처음 출발. 인생의 가장 처음에 출발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것은 이제 지지글자라 이걸 천간을 글자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속에 병화도 있다는 게 병화도. 그래서 열기를 품은 글자야. 열을 갖고 있어. 실제 인목은 되게 추워요. 근데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큰 거목으로 자라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면 호랑이로 생각하시면 돼. 이거 호랑이잖아요. 범이잖아. 범띠잖아요. 예, 띠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절을 얘기한 겁니다. 계절을 인월은 양력으로는 2월을 뜻해요. 2월을 음력으로 1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런 인이라는 이런 글자가 권력을 뜻하게 돼. 권력을 굉장히 큰 권력을 뜻한다. 권력자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많으면 자기 사주에 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2개씩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강합니다. 목이라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글자라 2개 있으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배짱이 크다. 남녀 불문 여자도 그래요. 굉장히 배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뜻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자연의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을요 팔다리라고 그래요. 팔다리 또 이 척추 허리 척추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아시고 또 이런 걸 숫자로 얘기하면 3이라는 숫자라고 얘기해요. 숫자에서는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외우지 마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절을 얘기할 때는 이런 글자를 뭐라고 부른다? 입춘. 입춘은 거의가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 2월 4일이에요. 이 절기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게 절기거든요. 절기. 절기는 절기 중에서 절을 뜻하는 건데 기라는 것은 또 입춘에서 15일 후에 그걸 또 기라고 얘기하고 그것까지 모르셔야 돼요. 절을 뜻하는데 절기라는 것은 그 절이 돼야 그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거의 2월 4일이 돼야 이 입춘으로 들어왔다. 이 임목으로 들어왔다 얘기해요. 생일로서 양력으로서. 그래서 사주는 그럼 음력이냐 양력이냐 물어보신 분도 있어. 사주를 음력으로 보면 잘 보냐? 막 이런 분도 꽤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주는 태양력을 씁니다. 사주라는 것은 내가 이게 지구다. 지구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기가 바꿔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음력 써가지고 바닷가에 뭐 해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때가 어쩌고 하잖아요. 그것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그래서 보름이다, 금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이 사주에서는 너무 이제 길게 내가 너무 범위가 커졌네. 입춘 절기 얘기하다니까 절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입춘이라는 것은 그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사주에서는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생일을 띠를 이렇게 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2월 3일이다 2일이다는 그 앞띠를 보는 거고 2월 4일이 넘어야 그 띠를 본다는 거지. 우리는 사주로서는 여러분은 이제 1월 1일로 해서 나이 계산을 하겠지만 사주는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장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이 뭐냐? 지장간을 왜 써놨지요? 지장간을 써놨는데 지장간이 뭘까? 천간의 글자가 지지 글자에 숨어있다. 그 뜻이거든요.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숨어있다. 이게 전부 이게 천간의 글자거든요. 이게. 이 천간의 글자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지 글자가 복잡해.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하잖아. 지지를 여자로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복잡한 거야. 무토도 들어있고 병화도 들어있고 간목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월이라고 보통 30일 한 달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달 중에서 이렇게 7일간은 이게 사령을 하고 7일간은 병화가 사령하고 16일이 간목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중기, 봉기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임목성에 이러한 글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16일인데 언제부터 얘기를 드냐면 아까 얘기했죠. 절기 2월 4일부터 7일간에 7일 더해 11일까지는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이 기운이 강하다는 게 이 기운이. 사주의 목인데 목보다는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령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명식을 어떤 책은 써놓을 때 내가 이제 달을 써놨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달이잖아요. 내가 달이잖아요. 내가 이제 일간이고 얘가 이제 올지지요. 그럴 때 이렇게 아까 같이 11일 2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다가 뭘 써놓냐 무토라고 딱 써놓는다네. 이렇게 사주를 만들어놓은 책도 있어요. 이거에 이제 자기가 사령했다. 이런 기운을 강하게 가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냥 들어보기만 하셔도 돼요. 이걸 지금 외우라는 거예요. 저는 외우란 말 하나도 않잖아요. 동영상이니까 편하게 계속 들으면 자연히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을 더하면 2개를 더하면 14일이잖아요. 그럼 7에다가 4에다가 14를 더하면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1일부터 18일 사이에 태어나면 이런 기운이 강하다. 그럴 때는 여기가 뭘 적겠어요? 병화라고 쓰겠지, 그 사람은. 또 2개를 더하면 14니까 여기 이제 16부터. 그러면 4에다가 14를 더하면 18이잖아요. 그러니까 19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는 이 갑이라고 여기다가 써놓는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임목은 목이라 해서 뜻은 하는데 이게 강하다는 게 목이라는 기운이 이것을 7716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 봉기라고 하고 한 달은 30일인데 이러한 것을 월율 분야라고 그래요. 한 달을 어떻게 나눠놨냐 배치했냐 그 얘기지요.
벌써 좀 복잡하죠. 창가는 갑을 병정이야 그 뜻만 하면 됐는데 지지를 그래서 이제 지지 그렇게 예투지자를 하면 사주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 근데 창간에 열 글자를 배웠으니까 그대로 배운 걸 응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간을 알아야 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걸 보신 분은 제 동영상이 마침 다 이거 있잖아요. 간목, 을목 다 있어. 그걸 보시고 지장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장간은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최근에 제가 대기업의 사장 부인을 본 적이 있어요. 사주를 봤더니 창간의 글자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갑병, 그분은 이렇게 됐더라고. 갑병, 무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지까지 밝히면 안 되니까 남의 사주를.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봐봐요. 사주에서 갑병무가 있는 사주는요. 두말할 것도 좋습니다. 거의 90%가 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90%가 갑병 맞으면 다 좋아요. 그래서 인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장간에 뭐야? 지지에 천간의 글자가 숨어 있다 그 뜻입니다. 이거 숨길자이거든. 이건 지지를 뜻하고 이건 천간을 뜻하니까. 예. 그래서 봐봐요. 인목 속에는 갑병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인목을. 이렇게 해서 천간의 글자가 갑병 묻는 사람이 거의 다 못 나간 사람 없어. 거의 지도자로서 잘 나갑니다. 젊은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너 혹시 박사과정 하냐? 이러면 거의 다 맞아버리고 또 큰 사람이 오면 너는 조직에서 큰 리드냐? 이라고 물어보면 맞다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지천태 주역으로 얘기하면 지, 땅지자, 하늘, 천자, 태, 그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 때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태 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천태 괴가 뭐냐? 여기서 주역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참고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지천태 괴가 뭘 뜻하냐면 이걸 뜻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사주는 음양으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음이 양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사실은 이 자에서 일양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축에는 일양이, 이양이 시작되고 인목에는 삼양이 시작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았다는 거죠. 음양에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고 그래서 조화가 잘 맞아서 지천태 기해를 주역에서 보면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 주역에 지천태 기해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A4 용지로 차간 날 다 적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쁜 말 하나도 다 좋은 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목이라는 것은 왜 좋을까? 이거 양이고 이게 음인데 음양의 조화가 딱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목이.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은 일례 음양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지우겠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봐야지요.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목을 하고 있는데 인목의 이런 큰 뜻을 이 그림으로서 딱 알아두시면 머릿속에 딱 연상해 놓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인목은 여가 있다. 방위론에서는 여가 북쪽이고 동쪽인 게 동북 방향인데 동쪽에 가까운 방향에 있다. 이렇게도 아시고 이 머릿속에 이걸 그림을 연상법으로 해서 머리 이어놓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머리 연상 계속해 기본적으로 묘목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딱 들어가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래서 사주에 자기 사주에 수가 많다. 수가 많으면 이 인목은요 그 물기를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 사주에 수가 있고 여가 화가 있다. 그러면 수국칼에서 까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가 딱 인목이 들어있으면 이 수가 아무리 강한 수라도 여기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수가 있을 수 있죠. 여기도. 여기 인목 달이니까, 올지니까. 이렇게 수가 많아도 이 인목이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지. 이 화를 끄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좀 문자 써본다면 탐생, 망극 한다 그래요. 생한 것을 탐해서 극한 것을 잊어버렸다. 이거 망은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수들이 이 화를 끌 마음을 잊어버렸다. 요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고급으로 하시면 이 인목은 수기운을 빨아당긴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그게 유명한 적천수에서 적천수 간목 그 짱에서 간목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탄기호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수탄기호 물이 범람에서 아주 많으면 호랑이 고자예요. 호랑이가 이거 인목이거든요. 호랑이가 인목을 뜻하고 그걸 타라. 그렇게 이제 미사오를 쓴 거지. 적천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목 하나가 있으면 물기를 다 제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목을 물이 많을 때는 좋은 거라는 거야. 인목이. 근데 거꾸로 화가 많을 때 인목이 있으면 안 좋아. 그 화가 불탈 수가 있어. 알았지요? 그 얘기는 또 화가 나올 때, 화 오화 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인목이 또 마침 저하고 사주 같으니까 제 걸 하면 되지. 되게 보면 사주 선생들이 자기 걸 안 밝힌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안 밝힌 거 몰라?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밝히고 좋으면 좋은 대로 밝혀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축월에 인월로 인목으로 태어났다래. 축월에. 여가 올지잖아요. 달이라는 거죠. 올지. 여가 일간이고, 이건 뭐라고 그래? 일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머지 글자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엄동설안에 아주 축월은 해자축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자축에서 이 축은 뭘 품었다? 수를 품고 있는 토다. 이렇게 하셔야겠지. 그러니까 수가 많네. 수가 많아도 인목은 수를 다 땡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한겨울에 내년에 봄에 내년에 새싹을 기르라고 해서 응축돼가지고 모든 걸음을 다 비료로 만들어서 생명을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간다는 거지. 아주 엄동설안에 추운 데서 생명이 싹 튀어나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목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사주구조가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신이라고 그래요. 진신은 뭐야?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 미래. 실제 제가 이래. 계속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이런 말도 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요것이 바꿔진 사람도 있어. 인이 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주 구조가 인이 여건데 축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태보했다. 태심이란 말도 있어요. 태보했다. 태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냐 말이냐면 이런 말은 사주 맥락과도 육효에서 나온 말이에요. 육효 기회를 뽑을 때 이런 걸 기회를 뽑으면 진신하고 아이 좋다 하고 이런 걸 뽑으면 태신하게 해가지고 일이 안 되겠다 후퇴되겠다 이런 걸 뽑으면 하는 일마다 다 되겠다. 육효란 또 점을 보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알려고 해서 사주를 아셔야 돼. 나중에 사주를 먼저 알고 이거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시간은 막 번개같이 흐르니까 그래서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인목 하나 있으면 수기를 다 제거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사주에는 수가 많은 것을 제거할 때 수탄기호라고 해서 수가 범람할 때 호랑이 등을 타라. 멋진 미사오를 썼다는 거지. 적천수에서. 그래서 청가는 주로 적천수 갖고 비유를 해서 많이 드렸고, 지지는 실지 지장간이라고 할지 이런 거하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본다고 하면 방금 한 이 수탄기호하고 연관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호랑이라는 것은 모든 재앙을 물리친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을. 그러면 호랑이라 해서 재앙을 물리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걸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수가 아주 범람한데 인목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재앙으로 보면 돼.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싹 빨아당겨서 재앙을 물리친다 해서 인목이 있는 사람이요. 인목이 있는 사람이 저같이 사주 상담을 한다든지 남 인생에 대해서 상담 남에 대해서 상담이라고 하면 되지. 상담을 많이, 자문이라는 생각을 안 나왔네. 자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인목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하고, 그래서 인목이 선생도 하고, 인목을 또 우리가 아까, 권력,
권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런 것이 있어 글자가. 저는 그냥 전직 대통령 그만만 할게요. 저는 현재 대학 교수다 보니까 너무 실명을 거들어서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 하면 되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이렇게 나하고 똑같아. 이걸 무인일주라고 그래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나 이렇게 무인일주를 가졌다. 이거 권력행위다. 근데 이 무토가요, 큰 산이라 좀 외로울 수가 있어. 외롭다. 거기다가 호랑이를 가졌으니 더욱더 외롭다. 이럴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김 박사도 내가 이제 화면에 했으니까 그 화면성이도 외로워? 어떨 때 부른 듯이 외로울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하기를 좋아해서 강의하면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저는 뭐 상담도 뭐 잘하고 상담도 뭐 열심히 하지만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재밌어.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지요. 자, 이번에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거 적어놨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축, 이 자라는 것은요, 우주가 열린다고 그래요, 우주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땅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지자를 쓰고, 이것은 뭐야? 사람이 열린다. 그래서 천지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름만 나왔어? 다 고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하면 내가 만들었다. 세상에 내가 만든 거 없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들 배워서 하는 거지. 내가 알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 한다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압니다 이러면 몰라도.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게 고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활동한 시간이고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인시가 이렇게 또 아세요. 그러면 잠깐 또 유식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입니다. 이런 말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줄 얘기를 대충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좀 더 이제 여기 들어갈 때는 지지글자 어떤 글자 만나면 어떻다 이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늘 이제 변화를 줘야 되니까 벌써 시간이 한 18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20분 넘으면 안 되니까 절대 뒤만 안 봐 사람이. 아시겠죠? 이 정도 합시다. 자, 다음에 또 묘목을 재밌게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